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3월이 끝나게 되었고 이제 4월의 첫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의 경제 뉴스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정말 재미있는 소식이 떴습니다. 얼마 전에 기억나시나요? 마이클 버리가 셀 이렇게 딱 한마디만 남기고 주식시장이 급락할 것 같다 이러한 뉘앙스를 풍긴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귀신같이 주가는 또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빤스런했던 거 기억나실 텐데요. 그런데 어제 버리가 또 트위터를 남겨서 그때 내가 팔라고 했던 거 그거 내가 틀렸다 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그때 당시 버리는 뭐 항상 비관적이긴 했지만 셀이라고 말한 거는 처음이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오히려 정말 놀랍게도 증시는 반등해 줬고 그 실수를 이제서야 한 2달 정도 되었죠. 이제서야 바로잡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마이클 버리마저 증시 하방을 보는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걸 보니까 이제서야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법안 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비관론자인 마이클 버리도 자신의 생각을 뒤집을 정도로 증시 분위기가 많이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나스닥 불마켓 진입. 어제로써 나스닥이 저점에서 20% 상승해 공식적인 불마켓으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뭐 20% 오르고 내린다고 해서 뭐 바뀌는 건 없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저점 대비 20% 오르면 다시 황소, 불마켓, 고점 대비 20% 하락하면 베어마켓 이렇게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2년 초반부터 그때 고점 찍고 쭉 떨어지는 베어마켓을 우리가 겪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저점에서 올라가서 다시 또 증시가 강해지는 위험 선호 심리가 또 많아지는 그런 장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꽤나 반전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4월 달에도 이 분위기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왼쪽에 나스닥 차트 월봉을 보시면은 저점 대비 20%나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전 고점 가려면은 많이 남았죠. 앞으로 향후 뭐 1년에서 2년, 뭐 길면은 3년 안에는 무조건 이 전 고점 뚫으러 갈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믿고 시장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만 조금씩 조정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 재산은 지금보다 뭐 최소한 20% 30% 많게는 뭐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상장사들 쇼크 온다. 국내 주력 기업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완전 최악이라는 거겠죠.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건데,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야 망했다, 증시 또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하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뉴스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항상 주가는 실적을 6개월에서 1년 선행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렇게 실적이 안 좋다는 거는 이미 작년에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보면은 오히려 야 이제 하락장이 끝나가는구나, 이제는 슬슬 바닥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보는 게 좋겠죠. 악재가 아니라 호재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삼성전자는 전년비 89%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포스코도 66%나 급감한다고 하는데, 왼쪽에 포스코홀딩스 차트 보시면 딱 보이시죠? 오늘 무려 9%나 오르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21년도에 고점을 찍었던 그 가격 그거를 뚫으러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과 지금 주가는 완벽하게 다르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점에서 이런 뉴스 많이 봤죠.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 그런데 이제는 반대겠죠. 실적은 반토막이 났는데 주가가 오른 이유. 이러한 뉴스를 우리가 곧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신재생이 다시 오나. 오늘 마침 하나솔루션이 부활했고요. 그리고 신재생이 살짝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마침 이런 소식도 등장했습니다. 이유는 녹색 전환 가속을 위해서 2030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42.5%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지금이 32%인데 더 크게 올리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이 사용 비중 42.5%를 2.5%더 올려서 45%까지도 지금 현재 열려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 또 돌고 돌아서 신재생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마침 최근 들어 신재생이 살짝씩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래량 터지는 양봉이 나오는지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나오면 꼭꼭꼭 바로 노랭이 시간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바이든 은행 규제해. 결국 이렇게 됩니다. 바이든이 트럼프가 열심히 완화시켜 놓은 은행 규제를 다시 쪼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들어 은행에 대한 위기가 높아지자 마침 이제 또 대선이 코앞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도 공격할 겸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마찬가지로 여기 한 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행정부에서 느슨해진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규제가 나온다면 은행은 또 안전해진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큰 악재만 없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는 5월, 6월 대출금리 하락 체감. 듣던 중 다행입니다. 금감 원장이 오는 5월에서 6월 정도가 되면은 낮아진 대출 금리를 체감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 금리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드신 분들은 이 부분은 좀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어 SVB 파산 때문에 우리나라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데 얼마 전에 토스 여기에서 약간 노이즈가 나왔었죠. 하지만 우리나라 인터넷 은행은 SVB와 구조가 다르다며 리스크가 크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요 소식이 더 커질 수 있을지 한번 봐릴 것 같습니다. 슈가플레이션이 온다. 오랜만에 다시 또 식품 관련주가 오를 수 있을까요? 설탕 값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는 이 차트는 최근 5년간 미국 설탕 선물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최고점을 찍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자재를 몇 번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애들은 많이 잠잠해졌어요. 전쟁 전 가격으로 전부 다 돌아간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요 녀석 설탕만은 왜 이러나 봤더니 세계 최대의 설탕 생산국인 인도의 공급 감소가 설탕값 불안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뭔가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도의 설탕 수출량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공급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설탕 값이 오르면 뭐가 영향을 받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 와중에 바이오 연료 바이오 연료 가격도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끝나면 상관없겠지만 이러한 설탕 가격 상승이 장기화된다면 결국은 또 친환경인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설탕 관련주는 대한제당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그냥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겠죠. 다음입니다. 러시아산 곡물 수출 중단. 일단 왼쪽에 보시는 거는 미국 소맥 선물입니다. 이게 최근 1년간 차트인데 왼쪽에 보다시피 쭉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전쟁 때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걸 전부 다 반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봤을 때는 설탕만 올라서 과거처럼 막 밀가루 관련주 급등하고 음식료 관련주 급등하고 그런 일이 나타날 확률은 아직까지는 좀 적다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흐름이 어디까지 커지는지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어서 보자면은 세계 곡물 기업 카길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기업이 러시아산 곡물의 선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 때문에 밀 가격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기서 또 말씀드릴 거는 왼쪽에 보다시피 아직도 바닥권이죠. 여기서 급등해봐야 여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나 또 식품 관련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조금은 열렸다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많이 걱정되신다면은 이러한 관련 소식이 앞으로 많이 나온다면은 이맘때쯤 많이 급등했던 사조통화원, 한일사료 요런 기업이 어떻게 움직인지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에서는 노마스크. 요즘 중국에서는 대중교통을 탈 때도 마스크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착용 의무 해제가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자연히 풀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소식이 화장품 관련주가 올라가는 트리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쌍용차 KG 모빌리티로 변경. 쌍용차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4월 3일에 새로운 회사명으로 변경 상장할 예정이라고 하며 다만 여전히 거래 정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곧 거래 재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현재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를 대폭 개선한 바 있고 작년 4분기는 무려 6년 만에 분기 흑자도 달성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또 거래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물리신 기분들이 있다면은
꼭꼭꼭 좋은 가격이 와서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애플 MR 헤드셋 연기설. 최근 들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꿈틀꿈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또 연기설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애플 분석 전문가인 거밍치는 6월에 공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애플에서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서 두 달 늦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데, 다만 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블룸버그는 오는 6월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공개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 말이 맞을지 공개가 될지 말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 기릿은 그렇습니다. 뭐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6월에 공개되든 아니면 뭐 한두 달 미뤄져서 7월 8월에 공개되든 올해 안에 온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만드는 기업이 아무 기업도 아니라 바로 애플이라는 기업이 만들었다는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애플 MR 헤드셋이 나오면은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이 각광받을지 공부해보시면 올 여름 전에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네이버 네옴시티. 어제 장 마감 후에 이런 소식이 떴습니다. 네이버가 사우디에서 네이버 랩스,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우디와 MOU를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네옴시티 수주 가능성이 열린 거 아니냐, 스마트시티에 네이버의 힘이 빡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 기리씨 기억하기로는 어제 장 마감 후 시간에서는 네이버가 좀 올랐던 것 같은데, 하지만 오늘은 조금은 미지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였죠. 나스닥이 최근 들어 반등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바로 반도체 플러스 빅테크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네이버도 과거 전 고점 여기까지 바로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등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그 호재 중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요즘 MZ는 오마카세 열풍. 저는 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오마카세. 하지만 요즘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평소에 돈을 아낀 다음에 그걸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두 달에 한 번 오마카세를 가서 맛있게 한 끼 먹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멀리서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일 수 있지만, 그런데 전문가들은 고물가 시대에 나름의 행복을 찾는 방법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짠테크와 플렉스가 공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저 길이 시생할 때는 결국 사람이라는 거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에서 행복하면은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중에 조금 아쉬운 거는 미래를 위해서 그 돈으로 주식을 산 다음에, 아니 근데 진짜 어차피 먹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딱 10년 뒤에 까본다고 생각했을 때 애플, 삼전, 테슬라 요런 거 하나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나? 저 기릿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각자의 행복은 다르다 그런 증거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 유행 중 하나는 바로 오마카세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최근 들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LG전자, 왼쪽에 월봉을 보시면 꽤나 많이 올라왔죠. NH투자증권은 LG전자에 대해서 목표주가 15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20%에서 30%더 오른다는 소리인데, 좋게 보는 이유가 뭔가? 바로 1분기는 비용 절감 효과로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전사업부의 경우 극단적으로 높았던 운송비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고, 전장 부분은 수주장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현재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LG전자를 관심있게 보라고 하며, 그리고 저기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부터는 환율이 조금씩 더 하락하며 대형주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심에 LG전자가 수혜를 또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사야 되는 이유. 자, 재밌는 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2015년부터 2017년이랑 지금이란 상황이 비슷하다는 뷰인데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상황은 어땠나? 미국은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와중에 이세돌과 알파고 대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봐도 AI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또 정말 공교롭게도 AI가 각광받고 있고 곧 금리 인상이 멈춘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시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 그때 반도체는 어땠나? 그때 당시에는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감 플러스 데이터 센터 서버 수요 기대감 등으로 근 1년간 초강세를 나타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야 비슷한 상황인데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물론 과거에 그랬다고 이번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근거 또한 꽤나 괜찮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에코프로 광산 투자합니다. 에코프로가 2차전지 소재의 원재료를 안정적이게 공급받기 위해서 광산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밝혔으며 일단은 그럼 어떻게 투자하는가 봤더니 지분 참여를 통해 투자를 한다고 하며 추후에 실력이 쌓이면 직접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마치 우리가 주식 투자 처음 할 때 ETF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접 투자하다가 오케이 이제 알겠어 주식 투자 뭔지 알겠어 라고 느낌이 오면은 직접 투자를 한다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앞으로도 에코프로 친구들 더 승승장구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MM 자사주 매입 가능성. 주가 하락이 많이 가팔랐던 HMM 많이 하락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났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의 원성이 잦아다고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매입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 중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코시국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이렇게 떨어진 기업들은 정말 수두룩빽빽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결국 글로벌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아무리 뭐 자사주 매입 등 이러한 주주가치 제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경제가 회복되는 게 먼저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는 빠른 경기 회복이 오고 그리고 플러스 이 와중에 좋은 주주하는 정책이 있다면 주가 상승폭은 더 가팔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와 함께 다시 정고점을 뚫으러 가는 그런 HM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동결 가능성. 뭐야 어제까지만 해더라도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변동되고 있으며 일단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며 토론을 한 뒤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자 그냥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있던 한국전력 쭉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소리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뭐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영할 만한 소리가 아닐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자 동결 가능성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이렇게 쉬더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추가 공부할 거 있으면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